보이차는 이제 덩이차기 때문에 보이차는 애초에는 주로 달여 마셨죠. 달여 마셨는데 지금은 이제 우려 마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 도구 우려 마실 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구로 어떻게 우려 마셔야지 요 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드러날까 예,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되는데 여하튼 어떻게 드실만 한가요 차가? 이게 이 차는 숙차입니다. 그죠? 숙차고 연도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한 40년 정도 된 겁니다. 40년 정도 된 거고 숙차고 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보이차 이야기하면 생차가 있고 숙차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차를 풀어내려면 생차를 풀어내는 것과 숙차 풀어내는 게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차가 문화가 이제 점점 변해 나가면 그러니까 이 차 형태로 만들면서 차가 이제 분화 발전하잖아요. 분화 발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일단은 분화 발전하기 이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는 차 문화 입장에서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이제 혼란에 들어간 겁니다. 차를 만드는 사람도 고민했지만 차를 마시는 사람도 고민했다는 거고 아니 당연히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황실과 사대부 중심으로 고민을 했겠죠. 여러 가지 도자기 다 써본 거예요. 근데 차에 어떤 향미가 살지를 않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막 고민을 해.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자사차에 대한 그 명나라 말 문헌이 있는데 양선 명옥이라고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자초지종을 써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 이싱이라는 지역이 이싱이 남경에서 이렇게 1시간 밑에 있었으니까 요 일대 강남에 있던 사대부들 입장에서도 이싱은 어떤 곳이냐면 이싱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조금 올려야 돼요. 이싱은 우리가 이제 도자기 하면은 아시죠?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로서 자사차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사차원은 그럼 어디에 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자기의 발전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도자기를 가지고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잖아요. 석기시대, 청동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생활문화하고 가깝다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얘네들은 깨서 버리더라도 금방 흙으로 환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릇은 인간이 이렇게 그 자연에 예속되지 않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더없이 중요한 게 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혁명이고 농업 혁명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결국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릇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을 쓸 수 있고 불을 쓸 수 있죠. 그리고 물을 이겨낼 수 있고 불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그릇은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자연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철학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그릇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릇은 여하튼 석기 있었고 그 다음에 석기에 이어서 토기가 나오죠. 근데 이거 이제 우리 시험 보기에서 외웠던 거 있잖아요. 무늬 없는 토기, 그 다음에 무늬가 있는 토기. 이게 이 무늬 없는 데서 무늬 있는 데로 간 건 아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갔는지. 사회관계가 소유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표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화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농업혁명이 잉여를 가능하게 해서 인간의 어떤 또 다른 삶을 보장하게 했는데 이 잉여가 소유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소유의 발전으로.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한테 굴레가 되기도 하죠. 인간의 역사에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릇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중요한 그릇이 문명도 상징하기도 했지만 신분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석기에서 토기로 왔고 토기에서 어떻게 발전하죠? 독이? 네, 독이로.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독이로. 근데 토기하고 독이의 차이는 아시겠죠? 온도가 토기는 응. 각지 아닌가? 아니 모든 건 구워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자기는 재료가 어떻든 간에 물과 불을 써야 돼요.
물과 그러니까 흙과 불을 쓰는 게 자연에 있는 소재 가장 기본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그릇이죠. 다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릇의 발전 역사는 어떤 재료지? 재료가 바뀌어 나가요. 그 다음에 이것에 그 불을 쓰기 때문에 고온에 그러니까 갈수록 고온의 불을 견딜 수 있는 게 돼.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흙이냐 그리고 그러니까 토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이제 아주 반짝반짝하는 게 유약이잖아요. 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칠어요. 그 물을 써야 되는데 불을 견뎌야 되는데 만든 다음에 이게 부족해요. 근데 여하튼 이게 그냥 이야기긴 하지만은 토기를 굽는데 그러니까 나무로 떼니까 재가 날아가서 붙어서 녹아지기 시작하죠. 이런 게 이제 제유죠. 잿물이죠. 그게 초기 유약이에요. 그 형태로 만든 게 독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좀 이제 정밀해지겠죠. 좀 더 잘 골라내겠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도자기를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니까. 흙이 점점 고와질 거고. 그 다음에 이 표면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과 불을 이용할 수 있는 유약들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토기보다 조금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기를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발효김치나 된장은 온기에 담아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다시 또 흙이 더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더 고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와질 뿐만이 아니라 이 유약도 점점 더 흙하고 잘 만날 수 있는 유약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고온의 불하고 견뎌내겠죠. 이걸 뭐라고 하죠? 자기류라고. 그러니까 독이, 자기류. 근데 자기는 두 가지가 있죠. 먼저 등장한 건 청자. 우리 자기류는 크게 보면 청자하고 백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청자하고 백자의 차이를 보기. 청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청자는 굉장히 일찍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1500년 전부터 등장했으니까. 여튼 청자가 일찍 등장했고 그 청자에는 당연히 흙은 아직은 거친 거예요. 그리고 청자를 이렇게 보시면 균열이 많이 가죠. 그건 뭐게? 균열이라는 건 뭘까요? 요거는 불량이에요. 뭐냐면 불을 떼면 흙하고 유약, 그러니까 흙으로 해서 불을 떼고 또 유약을 발라서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쫙 곱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잘 어울려서 줄어들면 흙이 줄어든 거 유약이 줄어든 거 싹 붙으면은 균열이 안 가죠. 근데 청자는 아직 초기 청자는 거친 거예요. 줄어드는데 일사불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술로 승화시킬 뿐이죠. 그게 이제 청자. 근데 백자는 뭐냐면은 이건 후기 청자예요, 만약에. 그래서 거의 백자흙 같아요. 이런 거 이제 하얗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고령토. 그러니까 백자토라고 지금은 부르죠, 그냥. 고령토. 아니면 뭐 요즘에는 실크라고도 부르죠. 이게 뭐겠어요? 그만큼 고와진 거 아니에요. 고와진 거. 그러니까 흙이 그만큼 이제 재료라는 입장에서 보면 점점 더 고와져요. 정밀해져요. 그럼 유약도 정말 다양한 유약이 생기지만 그것도 딱 일치를 잘해요. 그게 백자예요. 중간에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자주 쓰는 것. 그게 분청이죠. 청자에다 분을 바른 거죠. 그러니까 흙은 청자토고 분은 백자 유약인 거죠. 백자 쪽 유약인 거죠. 그게 이제 분청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도자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서양으로 수출이 되면서 서양 애들은 더 독특하게 하면서 이제 속벽가루 이렇게 쓰고 하면서 남들 자기식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건 이제 논의를 하고. 여하튼 이 모든 게 이게 백자가 이미 명나라 때 주류 도자기였으면 명나라 때 딱 됐다. 그건 뭐죠? 이미 모든 도자기가 다 이미 등장한 거예요. 명나라 때. 그러니까 그 도자기 다 써봤다는 거예요. 차를 우릴 때. 근데 안 나더라는 거예요. 차 향미가 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싱이 이제 등장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싱은 그러니까 이 도자기 있으면은 중국에서 자기의 수도는 경덕진이에요. 아시겠지만 독일의 수도는 이싱이에요. 이싱의 도자기 역사는 거의 7000년이에요. 아까 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장강하려니까 여기에는 원시 문명이 발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문명은 어떻든 간에 원시적인 것부터 해서 그릇하고 같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 이싱에서 발굴된 그런 어떤 유적지만 보더라도 7,000년 정도 되는 유적지가 있으니까는 원시적인 도자기가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싱은 청자백자도 만들고 당연히 뭐 우리가 회령류하고 말하는 회령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형태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도자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자사라고 하잖아요. 이 재료 이건 자사 이게 이 부분이 등장하기 전에 이 자사를 이용해서 이미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예전부터 송나라에서 이게 발굴된 유적으로만 보면 북송 시대부터 이 자사를 썼어요.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는데 이싱에서 그 어떤 계기들이 있었겠죠. 그 황실에서 요구를 했던 사대부들이 요구를 했던 그 차를 우릴 수 있는 쓸만한 도자기. 그러니까 요즘 일을 상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거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싱에서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유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어요. 그죠? 근데 이싱의 이 자사라는 돌가루죠. 전혀 처음이신 분은 안 계시죠, 자사가. 하여튼 이건 돌가루, 그리고 유약을 안 발라요. 물론 유약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그 자사차후가 송나라 때부터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이 자사라는 게 차후가 아니죠. 이 재료를 활용해서 명나라 초기에 차를 우리는 주전자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자사차호예요. 근데 자사차호라는 말에 이전에는 차호가 없었어요. 명나라 이전에는 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내 작가분들이 한국 도자기 작가분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관이라고 그러죠. 이건 잘못된 개념이죠. 이건 호예요. 관이 아니라. 차를 우리는 따르는 주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따르면 물주전자 수호, 술을 따르면 술주전자 주호, 차를 우리가 따르면 이건 차호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국내 작가분들은 과거에 다리던 이 관을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건 개념이 안 맞아요. 관은 관이고 호는 호예요. 그래서 이건 차호라고 불러야 돼요. 차호라고 하는 게 이게 횡파든 옆손잡이든 윗손잡이든 뒷손잡이든 이건 호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넣는 데가 있고 나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따르는 곳이. 이건 관은 따르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과 호는 다른. 이거 호라고 불러요. 근데 차호인데 차를 넣고 우리는 주전자로서 차호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물주전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차를 넣고 여기 넣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따라내야 되잖아요. 이게 도자기 양식으로서 차호예요. 다만 재료가 자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자사차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차를 우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기에 차를 넣고 우렸을 때 뭐 물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그릇 자체가 어떤 조건이 돼야 되더라. 어떤 조건이 돼야지 이렇게 입차로 산차라고 부르잖아요. 이 입차로 만든 게 제대로 우러나더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정립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사차후가 이게 그 차를 넣고 이게 그 물을 넣고 담가 놓다가 따른다. 이걸 우린다고 표현하고 한자로 보면 포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수변에다가 먹음을 포자. 그래서 여기에 차를 넣고 물을 부어서 담가다 따른 걸 이게 포자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리던 자차법에서 차를 이제 마시는 방법론이 포차로 이행하는 것. 그러면서 도구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나오는데 그 도구에 대해서 어떤 요구 사항이 나오냐면 이 그릇이 이런 어떤 백자류나 은이나 동이나 그 옥이나 그 달리 숨을 쉬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넣고 물을 붓고 했을 때 이 그릇이 숨을 쉬어야지 이런 차를 만들 때도 생각해보면 불을 줘가지고 차를 압축시킨 거잖아요. 압축된 찻잎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만 붓는 게 아니고
이 그릇이 숨을 쉬어야지 움츠려서 펼쳐졌다 하면서 차가 드러나더라고요. 자기 성질이. 거기에 자사차오가 그래서 유약을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하다 보니까는 명나라 중기 무렵에 이게 이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입차에는 숨을 쉬는 차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얼마만큼 불을 주느냐, 이 차가 얼마만큼 불을 줘서 압축을 했느냐에 따라서 숨 쉬는 정도가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되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여기다 물을 붓고 차를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보이차를 우리는 온도, 무이암차 우리는 온도, 녹차 우리는 온도가 다 다르죠. 그래도 되게 고온을 쓰잖아요. 고온을 써요. 그러니까 큰 입으로 하는 것과 작은 입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녹차가 불을 만난 건 한 엽록소를 10%만 없앴기 때문에 거의 그 생생하고, 홍차는 90% 없앴기 때문에, 산화시켰기 때문에 엽록소가 거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조건일 때, 그럼 중간에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무이암차 종류를 포함한 이 우롱차는 중간 산화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받는 정도가 중간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차는 조건이 다르죠. 근데 여하튼 차 시간이 아니고 도구 시간이니까 그 뜨거운 온도, 예를 들어서 홍차에 90도 물이 적당하다. 그죠? 녹차에는 뭐 80도 물이 적당하다. 보이차에는 95도 물이 적당하다. 무이암차 95도 물이 적당하다면 그 95도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기를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자기류는, 유리를 포함해서 자기는 어떻게 되죠? 빨리 식어요. 내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내려고 하니까 식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죠? 자사차오는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게 정말 길게 가요. 실제 뜨거운 거 보면 이게 1시간 지나도 따뜻해요. 1시간 지나도 따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숨을 쉬어야 되더라. 차가. 아니, 도구가. 두 번째, 보온이 필요한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숨 쉬는 거하고, 보온이 잘 된다? 숨 쉬는 거하고, 숨 쉬면 어떻게 되죠? 차 향미가 달아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숨을 쉬면 빨리 식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원기가 이 차와로서는 아직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차가 굉장히 싱거워져요. 향미가 빨리 달아나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아니게 돼야 되는 게 이 차호에 대한 요구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 절대 필요해요. 근데 차 향미가 달아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온이 절대 유지가 필요해요. 대신 뭐 하죠? 차를 익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를 우려내는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모순인데, 모순이 안 되게 실현해 주는 게 그릇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가 차호를 관리하는 걸 양호한다고 그러거든요. 차호를 관리, 거의 양신, 몸을 관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관점이,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이걸 살아있는 사물처럼 다뤄요. 숨을 쉬는데, 그러니까 내 보낼 건 보내되 차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향미는 더 간직하고, 보온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 차를 익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걸 명나라 중기 때 이걸 딱 정립한 사람이 여기 이건 이제 도자기로 만든 이제 공춘이라는 인물이에요. 옆에 있는 스님은 송나라 때 스님이에요. 송나라 때 스님인데 이 스님은 뭐냐면 자사 도를 처음으로 도자기에 쓰게끔 안내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는 하지만 송나라 때부터 자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사를 이용해서 차호로 만들고 이게 일정하게 도예로서 초기 정립시킨 인물이 이 공춘이라는 인물이에요. 맥락 중. 공춘의 인물을 알면은 도자기의 어떤 배경을 알 수 있는데 노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당시는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의 신분이 좀 아래에 속하잖아요. 아래에 속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공추는 원래 도자기 작가는 아니고 노비인데 그 이싱에 아까 말한 사대부 문화가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기 주인 집 아들이 이제 금사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듯이 이제 과거 공부를 하는데 그 금사사에 있는 주지 스님이 도자기의 달인이었어요. 자사를 이용해가지고 도자기 그 당시에는 뭘 만들었다 했죠? 항아리 만들었단 말이에요. 차오가 아니라. 근데 공추는 그 노비는 어떤 노비냐면 글시중을 들은 노비예요. 무지무지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내려오는 이야기 문헌은 이 친구라니까 좀 그런 공추이 생각해 보니까 그 주지 스님 만드는 그 항아리가 아니라 저걸로 가지고서 이걸 만들면 차오를 만들면 정말 좋겠네. 그러니까 요 자살과 돌을 가루내서 지륵처럼 만들어서 항아리를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거가 다르거든요. 두들겨서 만들거든요. 그걸 보고서 자기가 은행나무 혹을 보고서 은행나무 혹처럼 만들어요. 그게 공추노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최초의 자사차오로 이게 그 차오죠. 최초의 자사차오라면 이게 최초의 자사차오는 아니에요. 잠깐 여기 보시면 한참 뒤로 넘어갑니다. 제가 그 문헌에 대한 건 많이 써놨습니다. 자사차오 요 페이지에 보시면 자사차오 등장 전후 자사도의라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주원장의 칙령이 있어요. 번역을 하는 건데 주원장의 칙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나라말에서는 그 양선 명옥이라고 이 자사차오의 정리에는 문헌에 그 차문화의 배경을 자초지종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춘의 차오보다 먼저 들어가는 게 이런 차오들이에요. 자, 이거 보시죠. 이게 자사차오예요. 초기 자사차오, 명나라 초기 자사차오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전자예요. 근데 어떤 걸 보냐면, 그러니까 혹시 자살하는 재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죠? 속성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말미하든가 아니면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이런 자사차하고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불이 표면이 일률적이지 않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유약은 뭐냐면은요. 이게 그 도자기의 기능을 뛰어나기도 하고 예쁘게 하기도 하지만 흙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도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불이 직접 닿으면 흙이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자사차오는 유약 바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불이 직접 닿았을 거예요. 이걸 두고 요변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건 안 좋아요. 거기에 이게 그 무덤에서 출토된 거거든요. 명나라 초기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고고 자사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석에서 어떤 그 사대부 무덤에서 이렇게 발굴된 건데 이것도 보면 표면이 아직은 좀 뭔가 이런 어떤 기물에 비하면 좀 그렇죠. 이것도 정말 초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차오 자체가 차의 입장에서 아까 필요한 요구 조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숨을 쉬어야 되고 보온 잘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 이어서 이게 이제 공춘이에요. 이게 이제 그 중국 북경 그 국가박물관에 있는 공춘이 진짜 만든 차오예요. 물론 뚜껑은 나중에 만든 겁니다. 이게 1900년대 초에 고물상에서 발견했는데 그래서 검증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공춘이 만든 거다 문헌에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뚜껑이 없었어요. 뚜껑이 없은 걸 옆에 보면은 이것도 공춘호인데 이 뚜껑이 보면은 이거 오이처럼 생겼죠. 그래서 초기에 유명한 작가가 오이로 만든 뚜껑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게 은행나무 혹을 보고 만든 건데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영지버섯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박물관에 있다는 거고, 이게 최초의 자사차오라고 많이 오해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차오에 대한 어떤 차 도구로서의 요구 조건, 그죠? 통기성, 보온성, 뭐 전두름 문제 그런 등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동시에 아울러서 재료와 저형과 소성에서 나름대로 이제 한 매듭이 지어지니까 나름대로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표면이 깔끔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불이 직접 따지 않는 거예요. 갑발을 씌워서 떼는 거예요. 지금도 자사차오는 물론 전기가만을 뺀 나머지는 갑발을 씌우는, 물론 요배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갑발을 안 씌우는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재료와 조형이라는 이 부분에서 차를 우리는 주전자로서 정립이 된 게 점점 정립이 돼 갔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불과의 관계에서도 소성에서도 나름대로 한 매듭이 지어진 게 공춘에 있어요. 그러면서 공춘인을 자사차오의 어떤 시조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과 아울러서 모든 디자인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디자인들 나오죠. 굉장히 그러니까 명나라 중기 때 이것도 이 차오도 이거 복공성에서 출토된 거예요. 이걸 출토했을 때 요 안에 요 찻잎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덩이차에서 산차, 입차로 이행하는 차문화의 배경하에서 자사차가 등장했고, 그 자사차가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그 도자기하고 달리 이 자체가 자사라는 그 성질은 나중에 이해하더라도 숨을 쉬고 보온이 잘 되고, 그러면서 차 향미는 뺏지 않고 차는 익히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그 차를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잘 담가둘 수 있고 따를 때도 제 조건에서 따를 것인가라는 어떤 호라는 조건, 도자기 양식으로서 호라는 조건에 대한 굉장히 요구 조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립을 한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디자인들, 그러니까 재료 자체를,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서 어떻게 도자기 재료가 되게 할까라는 재료학을 정리하고, 이 산평을 포함해서 균형,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지, 제작,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게 시대빈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명나라 말, 이 시대빈은 공춘의 제자예요. 물론 공춘의 제자는 시대빈 이전에 시대빈의 아버지가 공춘의 제자였어요. 차오가 시대빈의 아버지가 시붕이라는 인물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시대빈 아버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 중국이겠죠.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이런 금문기 형태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대 작가들이 더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명나라 중국이 이게 등장했어요. 이 디자인이. 왜 그랬을까? 자, 약간 좀 쉬는 시간을 위해서 좀 앞에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면, 이 자사차오는 차를 우리는 주전자라는 새로운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배경이 됐던 건 차문화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고 즐기는 그 소비자들의 입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차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덩이차에서 입차로. 그러면서 차를 만드는 사람도 고민했지만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과정에서 정리된 게 도구론이고, 그 도구론 입장에서 보면은 이 차가 차답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을 써야 되고 어떤 물을 쓰고 어느 정도로 어떤 기회를 우려낼 것인가라는 그 도구론 체계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릇에 차를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일정 시간 담가놨다가 따르는 것, 이것을 포차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차를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의 입장에서는 차가 다양하게 분화됐기 때문에 각각의 차에 맞게 어떻게 포차를 해야 되지, 이건 현재적인 의미고, 명나라 초기부터 해서 차가 바뀌고 도구가 바뀌고 이걸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백자나 청자나 백자, 아니면은 금은, 동기, 옥기, 이것에 비해서 자사 자체가 각광을 받았고, 이게 차를 우리는 주전자로서 자사차오가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숨을 쉰다는 거, 보온이 잘 된다는 거. 그러면서 차 향미는 잃지 않고 차를 익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를 하나의 자사차오
하나의 양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게 공춘 그리고 시대빈 이러면서 명나라 말과 청나라 초기에 이게 일정하게 그 자사 도예로서 정립이 딱 돼요. 지금에 쓰고 있는 교재도 그 당시의 내용이에요. 그게 한 500년 이상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부분이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발전했을까 라면서 자사차의 시작이 어떤 식으로 번성했을까 청나라 중기까지 이건 조금 쉬고 잠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